요즘 챗 GPT 완전 화두인데 그치? 너 써봤어? 나는 쓰고 있는데 써보면서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알게 됐거든.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써보려고 한다거나 써보는 것도 귀찮아, 깔기도 귀찮아.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치, 소리만 궁금하지. 듣고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질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이제 한번 알려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 챗 GPT라는 것 자체가 뭔지 이렇게 대강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뭐 AI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생성형 인공지능이야. 그럼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는데 GPT의 약자가 있거든. 생성형 뭐 사전훈련, 트랜스포머 이렇게 있어. 어렵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구글, 네이버 같은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일단은 구글과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거든. 그치. 말하자면 이렇게 데이터가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검색어를 했을 때 뿌려주는 그런 기능이야. 그래서 없어,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면 엉뚱한 걸 띄워줄 수도 있고 조합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형태로 쫙 뿌려주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 챗 GPT가 왜 이렇게 화두냐, 시끄럽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심층학습이라고 해서 딥러닝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빅데이터란 말을 십몇 년 전부터 듣고 있었거든. 사실 그때부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되게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인 거지. 근데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질의를 딱 던졌어. 그러면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답을 착 찾아가지고 한 번에 쫙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대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화두가 됐잖아. 논문 쓸 때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레포트 내줬는데 거기서 긁어온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까지 긁어오나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을 똑같이 하잖아. 키워드 같은 걸로 질문을 하는데 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방대하게 저장하고 있는 걸 가지고 매끄럽게 정제해서 답을 준다. 요렇게 딱 생각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 똑똑하긴 하네. 일단 전자기기를 다 이렇게 총출동시켰어. 일단 봤을 때 챗 GPT라고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웹으로 써도 되고 앱으로 써도 되는데 내가 써보니까 웹은 좀 불편해. 우리가 이렇게 폰은 늘 끼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폰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웹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 뭐 사인업을 하라 이게 있어. 그러면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여기로. 근데 이제 계정은 아마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구글이나 앱이나 뭐 MS나 이렇게 해서 요걸 해도 되고 새로 만들면 돼. 만들면 이제 끝나. 근데 요거는 이제 앱 버전으로 이렇게 치니까 편한 거 하나는 요렇게 가가지고 타이핑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바로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이제 뭐 얘 날씨 정보 안 주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이제 폰으로 하는 건데 폰은 앱이잖아. 근데 앱도 앱스토어에서 깔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내가 봤을 때 비슷한 애들이 많다. 그래서 챗 GPT가 정확히 이걸 쓰고 싶다.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를 쓰려면 요 모양을 찾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똑같이 오늘 서울 날씨 이렇게 했는데 날씨 정보는 이렇게 안 주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해보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히스토리로 이렇게 쭉 남는 거야. 대강 느낌은 알겠지?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질의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이제 보여줄게. 이게 질의에 따라 답이 참 여러 가지인데 먼저 생활 정보를 해볼게. 아까 날씨 어때? 하니까 날씨는 안 알려줬잖아. 날씨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인데 태풍이 오고 있어.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쨌든 이 정보들을 쭉 뿌려주는 거야. 이게 키워드들을 한 200여 개 뭐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정보들이 요거는 꽤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답을 주는 거고 대화하듯이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하는데 얘가 인공지능이잖아. 내가 대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생활 정보는 그래서 해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되네. 근데 날씨 정보 이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엄마들이 잘 물어볼 만한 거잖아. 대학 입시 정보는 어디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 웹사이트, 교육부, 뭐 선배 이렇게 해서 꽤 괜찮은 정보들이 이제 나온 거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이건 완전 팩트잖아. 요걸 이제 좀 물어본 거야. 이렇게 쭉 나오지. 그래서 이게 내가 버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2021년까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9월까지. 그래서 얘도 2021년 9월까지 정보이면 어쩌고저쩌고 이거 설명을 해준 거야. 그 이유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구나. 업데이트가 되면 또 나오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생활 정보는 그런데 이런 팩트 정보는 잘 맞출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책 내용 아는 내용, 책의 내용을 알아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알잖아.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쫙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 내가 쭉 읽어봤지. 근데 잘 맞았어. 이거는 얘들이 데이터를 책에 대한 양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내용 같은 거 팩트 정보는 할 수 있다. 이게 애들도 내가 쓰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초등 수학은 쉬운가 어려운가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분수와 소수 뭐뭐를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초등 수학의 난이도는 뭐 어쩌고 구성된다. 초등 수학은 일반적으로 쉽다고 평가되지만 이 능력이 뭐 그래도 꽤 괜찮은 답을 줬거든.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한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실제 문제 있지. 수학 문제가 궁금했던 거야. 그 문제의 답을 이제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봤구나. 아이가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자, 이거는 실제 문제집에 나온 문제야.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뭐 1m인 정육미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답을 냈거든. 답을 틀렸어. 이 정답을 했는데 틀렸어. 그래서 이거 믿으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네, 이런 생각했지. 그래도 어쨌든 맞는 정보들도 많이 있었어. 그 다음 질의로 이제 정의학용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는 정의학용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업적은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조선시대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정의학용이 동의보감을 만들었대. 그리고 여기 난중일기,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알잖아. 정의학용이 동의보감을 짓지 않고 허준이 썼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아이들은 몰라. 그러면 처음 모르는 정보를 이렇게 접했을 때 이게 오류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었지. 이걸 어디다 리포트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정보량이 이제 더 많이 쌓이고 더 좋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쌓이면 이런 정보들이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영어 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칭률이 좋고 한국어는 아직까지 많이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요거 한번 지리를 일단 이렇게 넣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로 진짜라고 나오네. 내용이 이제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좀 특이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여기 책에서 나와 있던 거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영어로 지리를 하면 굉장히 응답률도 좋고, 그리고 그 내용의 정보들도 바른 내용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이제 이런 비교하는 거나 가치 판단이네.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 근데 정치적인 것도 많이 물어봤거든 내가. 정치 판단은 안 한다고 써 있어. 근데 피카소와 고 중 누가 더 위대한가 이랬더니 뭐 위대함은 주관적인 평가이며 이렇게 해서 나름 이렇게 내용들을 딱 정리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하지 않구나, 비교 판단. 그리고 예측도 안 하더라고. 내가 2025년 미국 상황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다. 데이터가 아직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는 정치를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이건 어쩌고 구구절절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작품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텍스트 기반이거든. 그래서 나는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니까 구글이나 기타 이미지 검색을 사용해서 그 작품 요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온다. 애들이 그래서 학습물을 할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가 이걸 되게 좀 궁금하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 이걸로 뭐 작사도 써준다, 뭐 작사해준다, 작곡해준다, 또는 뭐 기타 등등 시도 써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태주 시인처럼 꽃, 사람, 밤, 뭐 설렘 이런 걸 넣어서 한번 시를 써줘봐 이렇게 했거든. 시를 잘 쓰는 거야. 이렇게 봐봐.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잠들어가네. 꽃들은 다 차가고 세상.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이게 챗 GPT가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렇게 보면서 활용하기에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쭉 있잖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 이게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떠들고 막 챗GPT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거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게 본 것처럼 오류랑 주의점들이 있어. 특히 아이들이 쓸 때.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배경 지식이 없어. 아이들은 그 부분에 전혀 몰라. 근데 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자꾸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아직 오류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챗 GPT의 이게 답변이나 소견들이 이게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밑에 출처나 저자가 명기가 안 되거든. 앞으로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정보 신뢰도가 몇 %인지 답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 팩트가 틀리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주관적인 견해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최근에 아이가
친구가 PC방을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PC방을 가는 거에 대해 논쟁이 붙은 거야.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지. 근데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가치 판단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조금 가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쪽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뭐지? 막 이랬는데 약간 확실히 딱 정형화된 이제 정책에 좀 벗어나는 것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표절 그 심사하는 것처럼 그치. 이것도 AI 심사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금방 교수님들은 아마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록을 써가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또 되게 신기한 건 이걸 또 비켜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또 막 또 알려줘.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지식이 쌓이지 않으니까 너무 그걸 또 그렇게 활용하는 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가 되게 이제 고민이잖아. 이걸 활용하는데 내가 이렇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 아이들이 아직은 판단하고 걸러야 될 정보가 많으니까 챗 GPT를 쓸 때 배경 지식이 일단 넓고 깊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조선시대 내용을 아니까 그게 틀렸는지 알지. 정약용의 업적을 몰랐으면 틀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감정이나 약간 요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 엔진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 나 오늘 좀 우울해 하면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 인간이 답변 써줄 때는. 이게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간이 좀 인공지능이랑 사실 대결을 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해서 뭔가 더 좋은 아웃풋을 냈으면 좋겠는데, 인간 고유 어떤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건 나는 감정적인 거랑 철학을 좀 더 많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약간 사유한다 그랬나? 그런 거랑 비판적인 사고력을 어쨌든 길러야 이 챗 GPT를 쓰건 아니면 검색을 해서 자기 결과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세상에는 이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그치, 어마어마하게 더 발전이 그렇겠지. 될 거야. 챗 GPT도 정말 놀랍긴 했지만 맞아. 이거보다 더 아마 발전할 텐데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제대로 쓰느냐 그치. 하는 게 문제네. 98년이나 99년 그쯤에 그렇게 벤처가 붐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 벤치에 앉거나 벤치 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묻지마 투자를 막 많이 해줬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새로운 테크가 막 일어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아이들이 좀 먼저 빨리 접하고 나중에 아이가 뭐 AI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보고 그거의 개선점도 찾아보고 본인이 또 적용도 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런 것도 실제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엄마들도 너무 이게 좀 걱정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처음에 접근해서 한번 써보고 무조건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아이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2학년까지는 엄마한테 진짜 뭐 자주 물어보잖아. 맞아. 질문 그럴 100개지. 때마다 맨날 우리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거나 전화기 열어가지고 검색하는데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그러네. 근데 좋을 이제 것 같아. 엄마한테 질문 안 하면 어쩌지? 질문을 재밌네.